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느끼는 이 경험, 이 감각, 이 자아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 인간의 뇌는 경이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각하고 나 자신을 인식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뇌는 우리 자신조차 속여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착각일 수도 있고, 내가 확실히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허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나라고 느낄 때 뇌는 매 순간 자기 모델을 조립합니다. 두정엽이 몸의 지도를 그리고 전전두엽, 전운동 피질이 의도와 행동을 조율하며 해마와 기본모드 네트워크가 기억과 의미를 엮어 연속된 나를 유지합니다. 이때 핵심은 두 감각, 소유감과 주체감입니다. 뇌는 움직임을 낼 때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사본 신호를 만들고 실제 감각과 비교해 일치하면 주체감이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뇌는 세상을 기록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과거와 맥락에 기대어 빈칸을 메우는 예측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모호할수록 강한 기대가 현실처럼 채워지고 이 합리적 보정이 때로는 착각을 낳습니다. 자아의 실감은 내부 감각에도 기대입니다. 섬엽이 심장 박동과 호흡 같은 신호를 모아 지금의 정서 톤을 만들고, 그것이 외부 감각과 맞물릴 때 우리는 몸에 단단히 정박된 느낌을 얻습니다. 한편 해마와 전전두엽 네트워크는 과거 장면을 매번 불러올 때 조금씩 편집해 현재의 나다움에 맞게 이야기를 다듬습니다. 결국 나는 물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측과 감각, 기억과 맥락이 오차를 최소화하며 합의한 최신 버전의 모델이 바로 지금의 나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섬세히 돌보면서도 나의 확신을 가볍게 점검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뇌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식은 일상적인 작은 착각에서부터 인지과학 실험으로 검증된 현상까지 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먼저 환각을 보죠. 환각은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감각을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병적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곤한 밤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다거나 진동이 없는데도 휴대폰이 울린 듯 느끼는 유령 진동, 어둠 속 얼룩이 얼굴처럼 보이는 파레이돌리아처럼 신호가 빈약하고 예측이 강해질 때 뇌는 빈칸을 그럴듯한 것으로 채웁니다. 잠들 무렵, 깰 무렵 잠깐 스치는 환시, 환청도 같은 원리죠. 여기에는 예측하는 뇌가 있습니다. 뇌는 세계를 그대로 기록하기보다 과거 경험과 맥락으로 가설을 세우고 들어오는 신호와 비교해 오차를 줄입니다. 덕분에 현실을 빠르게 매끄럽게 이해하지만 바로 그 효율성 때문에 착각이 생깁니다. 다음은 거짓 기억입니다. 기억은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 호출될 때마다 현재의 믿음과 감정에 맞춰 재구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살짝 유도하거나 오래된 사진을 맥락 다르게 보여주면 실제로 없던 장면이 있었던 것처럼 덧칠되기도 하고, 우리는 분명 봤다, 겪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뇌는 정밀한 기록보다 자기 일관성을 우선하면서 과거를 업데이트하고 그 과정에서 왜곡이나 거짓 기억이 탄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손 착각이 자아의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내 진짜 손을 가리고 책상 위 고무손을 보게 한 뒤 실험자가 두 손을 같은 타이밍으로 쓰다듬으면 몇 분 안에 고무손이 내 손처럼 느껴집니다. 시각, 촉각의 동기화가 두정엽의 몸 지도를 재배치하게 만들고, 심지어 고무손에 위협을 가하면 내 몸이 아닌데도 놀람, 긴장 반응이 증가합니다. 뇌는 이렇게 신호가 맞아떨어지니 저것이 내 손일 확률이 높다는 최적 추정을 채택한 것이죠. 세 사례는 모두 하나의 원리로 통합됩니다. 뇌는 예측, 비교, 보정의 루프로 불완전한 세계를 신속히 해석하며 그 과정의 부산물로 환각, 거짓 기억, 가짜 손 착각 같은 그럴듯한 오류가 생깁니다. 중요한 결론은 뇌가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진실처럼 보이는 가설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내 경험을 맹신하거나 냉소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 현명하게 점검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이유는 악이나 결함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더 빨리, 덜 힘들게 충분히 괜찮은 결정을 내려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신호는 늘 불완전합니다. 만약 뇌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계산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멈춰 서 있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위험에 뒤늦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뇌는 현실을 압축하고 빈칸을 그럴듯한 것으로 채우며 추정치에 근거해 즉각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산물이 바로 착각과 자기 기만입니다.
뇌는 감각을 수동 기록하지 않고 예측, 비교, 보정의 루프로 세계를 해석합니다. 과거 경험과 맥락으로 만든 기대를 먼저 내놓고 실제 신호와의 차이를 줄이죠. 신호가 모호할수록 예측의 비중이 커져 빈칸을 메우고 그 과정에서 착시나 누가 나를 부른 것 같다 같은 작은 환각이 생깁니다. 시각주의의 자원은 한정돼 있어 큰 그림을 빠르게 붙잡는 대신 세부 변화를 놓치는 변화맹도 생기죠. 이는 고장이 아니라 속도, 정확도 교환에서 속도를 택한 전략의 흔적입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은 비디오가 아니라 매번 호출될 때 현재의 신념과 감정에 맞게 재구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자기 서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관성 유지 기제가 과하게 작동하면 확증 편향이나 자기 합리화, 나아가 거짓 기억이 생겨 분명 그랬다는 확신을 낳습니다. 확신은 때로 사실의 지표가 아니라 감정의 강도일 뿐이죠. 감정과 몸의 신호 역시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섬엽이 전하는 심장 박동, 호흡 같은 내부 신호는 환경을 복잡하게 분석하기 전에 지금은 안전, 위험이라는 빠른 요약을 제공합니다. 이 감정 요약은 결정 속도를 높이지만 공포, 분노처럼 강한 정서는 판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관 편향은 도전을 지속하게 하고 인지 부조화 감소는 행동의 갈등 비용을 낮춰 에너지를 아낍니다. 심지어 플라세보, 노시보 효과처럼 기대가 실제 신체 반응을 바꾸는 경우도 예측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뇌의 상향식, 하향식 통합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뇌는 우리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세계를 빠르고 싸게 다루는 최적화자로 일하는 중입니다. 다만 그 최적화의 부작용이 때로는 진실처럼 보이는 오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태도는 냉소가 아니라 교정입니다. 내가 느낀 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고 속도와 확신을 한 번쯤 늦추는 습관, 그 정도면 뇌의 효율성과 현실의 정확성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능력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견디기 어려울 때 뇌는 의미 부여와 재해석으로 고통을 조금 누그러뜨립니다. 기대가 통증을 낮추는 플라세보 효과.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낙관 편향은 무모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실패 직후에도 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끈기, 막힌 문제를 비틀어보는 상상력 역시 현실을 살짝 왜곡해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즉, 자기 기만은 회복 탄력성과 창의성의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메커니즘은 쉬운 확신과 왜곡된 기억을 낳아 관계와 사회를 흔듭니다. 내가 본 게 전부라는 착각, 내 입장만 강화하는 확증 편향, 체면을 지키려는 자기 합리화는 갈등을 키우고 학습을 막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붙드는 동안 피드백은 차단되고 과신과 매몰 비용 효과는 잘못된 선택을 오래 끌게 만듭니다. 불편한 사실을 회피하는 위안의 서사는 당장의 불안을 줄여도 장기적으로는 건강, 재정, 관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뇌의 속임수는 인간다움의 일부이자 양날의 검입니다. 희망과 의미가 필요할 때는 그 힘을 빌리되 행동과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한 박자 늦춰 증거를 점검하는 습관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반대 증거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고 기록과 타인의 피드백으로 확신을 교정할 때 우리는 위안과 정확성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모델 속에서 세계를 보고 그 모델이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이라는 점입니다. 뇌는 예측하고 빈칸을 메우며 확신을 만들어낸다는 원리를 알면 우리는 경험을 맹신하기보다 한 박자 늦춰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이 느낌은 정말 진실일까? 이런 감정과 몸의 신호를 라벨링하면 가슴이 뛴다, 불안일 수 있네라며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거와 해석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본 사실은 무엇이고 내가 붙인 해석은 무엇인가를 구분하면 과도한 일반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반증 탐색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입장과 반대되는 자료 하나를 꼭 찾아보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과 작은 실험을 활용해보는 것. 기억은 편집됨으로 메모가 필요하고 확신은 논쟁이 아니라 작은 행동 실험으로 교정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온라인 글을 올리기 전 10분만 재검토하기, 회의에서 내 의견의 반대 포인트 한 가지 먼저 말하기,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상대의 사실, 감정, 요구를 각각 묻기. 이런 소소한 실천이 뇌의 속임수를 줄입니다. 우리는 뇌의 속임수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확신은 조금 느리게, 관찰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만큼 우리는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의 뇌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만든 모델 속에서 세계를 보고 그 모델이 때로는 우리를 지키고 때로는 착각을 낳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중요한 건 이 메커니즘을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내 경험을 그대로 믿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이 해석의 근거는 무엇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가 쏘갔던 경험, 순간의 착각, 혹은 일상을 더 맑게 보게 해준 점검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단서가 될 겁니다. 오늘의 TMI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TMI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